네. 잠깐 한번 봅시다. 우선은 y는 fx. 이것은 이차함수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론적 얘기예요.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을 거고 y는 gx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얘가 다음처럼 이렇게 주어져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y는 gx와 그 다음에 y는 fx가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얘에 대한 색깔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꿨다고 봅시다. 이렇게 생겼을 때 요 만나는 교점들이 있겠죠. 이 만나는 교점을 제가 x1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또 여기 교점이 있겠죠. 요 점에 대한 좌표를 제가 x2, 이 교점을 x3라고 한다면 교점의 x 좌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다면 이 점의 fx 입장에서 요 fx 보이시죠? 요 fx 입장에서 이 점을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x1, fx1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점은 요 점은 말이죠. x2, fx2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점은요. x좌표가 x3니까 y좌표는 f의 x3 이렇게 얘기했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gx 입장에서는 이번엔 gx 입장에서 보세요. gx 입장에서 보시면 x1, gx1이었을 거고요. 얘도 x2, gx2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x3, gx3였을 거예요. 이해되니?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걸 배웠었냐면 중학교 때 먼저 중학교 1학년 때는 여기에 있는 이 수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모두 1대1 대응이 된다. 그죠? 실수에 모두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 배웠고 얘를 좌표 평면으로 나타내면 여기 내에 있는 수없이 많은 점들도 그 순서상에 1대1 대응이 된다. 그러니까 점 하나에 좌표는 무조건 하나여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도 이 점을 본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해갖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무슨 말이겠어? 결론은 fx1과 gx1이 서로 어때야 돼? 같다라는 거고요. fx2와 gx2도 서로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고요. fx3와 gx3도 같다라는 거죠. 얘를 만족시킨다는 거야.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겠죠? fx는 gx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 안에 요 괄호 안에 요 x 값들 있죠? 요 x에 x1과 x2와 x3를 모두 넣어도 등호도 성립한다.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얘기는 이 방정식 있죠? 이 방정식의 해가 뭐라는 거야? x1과 x2와 x3라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잖아? 그 그래프들에 대한 교점이 있을 텐데 그 교점의 x좌표는 그 x에 대한 y는 fx, y는 gx에서 이 fx를 여기다 대입한 fx는 gx라는 방정식의 해가 바로 그 교점의 x좌표다라는 얘기인 거죠. 얘가 모든 함수에 대해서 다 성립하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베이스로 깔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차함수를 배우고 있는 거니까 잠깐 정리 좀 해보면 y는 ax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어요. 물론 a가 뭐 양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다음처럼 돼 있어. 내가 이놈을 fx라고 해볼게. 그리고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 그래프니까 x축 입장에서 봤었을 때 얘를 지금 x축이야. x축 입장에서 봤었을 때 얘는 아래로 볼록 그래프니까 지금처럼 두 개의 점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치?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안 만날 수도 있었을 거야. 이해되니? 그런데 이 x축을 우리는 다른 말로 무엇이라 부르냐면 얘는 y는 0이라는 얘도 그래프란 말이야. y는 0. 그치? 얘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래서 내가 얘와 얘를 연립하게 되면 얘와 얘에 대한 교점이 있을 거 아니야. 교점 어딨어 지금? 여기 있다고 요 놈. 여긴 요 놈, 여기는 없고.
그럼 이 요놈들을 의미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얘가 지금 y는이 됐을 테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 얘가 y는 이렇게 됐던 거잖아. 그지? 얘랑 y는 0이 서로 어떻다? 같다. 하게 되면 무슨 방정식이 만들어져?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요 2차 방정식의 해의 x좌표 요 놈의 해가 결국에는 교점의 x좌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교점이 몇 개 있다는 거야? 2개. 그치? 이 2차 방정식의 교점이 2개. 그럼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떻다는 거야? 0보다 크다라는 거야. 얘는 교점이 몇 개 있어? 1개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중근 간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접해 있는 거죠. 그죠? 접하지 않고는 얘는 교점이 1개가 있을 수가 없어. 이 참수가 이렇게 있는데 x축이 이렇게 지나? 이럴 수는 없는 거야. 2개 있든가 아니면 무조건 하나가 있는 거야. 물론 아예 없든가. 알겠죠? 그래서 이 접했을 때 얘를 우리는 중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같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딱 0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뭐가 될까? 해가 없다라는 얘기라고. 해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실근이 없다라는 얘기야. 실근이 없어. 허근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로 봤었을 때 좌표 평면은 실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실수가 눈에 안 들어요 라는 얘기는 허근 2개를 갖는 얘기야.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0보다 작다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그렇다면 잘 봐봐. 너희들 잘 이해했다는 가정하에 내가 이제 물어볼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야. 2차 방정식 입장에서는 얘가 해가 몇 개 있다고? 2개. 알파하고 베타. 알파, 베타 이렇게 잡읍시다. 얘는 중근, 알파를 하나 갖고 있는 거야. 얘는 해가 없다. 알겠지?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이제 물어볼 거야. 이제.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야. 이제 곧 우리가 2차 부등식을 배울 거야. 이제 그때는 이거에 대한 설명 없이 넘어갈 거야. 그때 내가 이거 이렇게 푸는 거였었잖아 하고 그냥 넘어갈 건데 지금 잘 생각해놔야 돼.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2차 함수의 요 2차 함수의 함수값이 y는 0, x축보다 더 큰 부분 그것을 만족하는 x의 값을 묻고 싶은 거야. 위에 건 뭐야? 같은 놈. 같게 만들어지는 그때 x값을 물어보고 얘는 크게 만드는 x값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먼저 그럼 여기에서는 큰 부분이 어디 있겠어? 여기랑 여기가 2차 함수가 더 큰 거지. 이해되니? 따라서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여기와 여기를 만족시키는 x에 대한 범위는 x는 알파보다 작든가 x는 베타보다 크든가야. 괜찮아? 만약에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돼 있어. 알겠지? 이때는 여기잖아. 여기가 다 이참수가 큰 거잖아. 이참수가 더 커야 된다고. 그죠? 얘는 이참수 그래프고 얘는 x축이니까 이참수가 더 큰 쪽은 여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전체 실수일 것 같은데 모든 실수일 것 같은데 딱 한 점을 빼야 돼. 어느 점? 알파를 빼야 되는 거지. 알파. 그래서 얘는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인 거야. 얘는 뭐가 됐을까? 다 0보다 크잖아. 그렇다면 이때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다시. 얘가 0보다 작다야. 얘가 0보다 작다. 0보다 작은 부분 어디야? 얘는 여기지. 얘는 여기야. 그치? 맞아? 이 참수가 x보다 작다는 얘기는 아래에 있다는 뜻이잖아. 그럼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x값들은 다 여기 있을 거라고. 따라서 x에 대한 범위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인 거야.
여기는 없지. 그래서 얘는 이 부등식에 해가 없는 거야. 얘도 해가 없는 거야. 영어의 작은 부분이 없으니까. 이해돼?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물을 거라고. 나중에 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의 0보다 작다의 해가 없을 때 k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를 묻는다면 0보다 작다의 해가 없어? 그렇다면 이거 아니면 이거겠네? 라는 얘기인 거라고. 이거 아니면 이거. 0보다 작은 부분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그때는 뭐가 돼야 돼? 이 새끼에 대한 판별식 또는 4분의 d가 얘에 대한 4분의 d 뭐니?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따라서 그때에 대한 정답은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답이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만 더 해볼게. 딱 하나만 더 해보자.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래. 한번 등 하나만 붙여볼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알겠죠? 물 밑에 있어도 되고 수면에 잠깐 닿고 있어도 괜찮대. 그렇다면 물 밑에 있어도 되고 수면에 잠깐 닿고 있어도 되는 거니까 x에 대한 범위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이때는 뭐가 됐을까? 물 아래쪽에 담겨있는 내용은 없지만 물에 살짝 닿고 있는 거는 있지. 누구? 알파 하나는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부등식이지만 알파라는 해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이때는 이때도 여전히 해가 없는 거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낼 수 있으셔야 되겠다. 괜찮아? 이번엔 두 번째로 이런 경우도 한번 비교해 봅시다.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y는 mx 플러스 n이 있어. 마찬가지로 얘도 a가 0보다 클 때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알겠죠? 우선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지금 1차 함수야. m은 m도 0보다 클 때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생긴 아르볼로 그래프가 있었을 것이고 이 직선 1차 함수니까 요렇게 된 놈이 생길 수도 있었을 거야. 그리고 또 얘랑 얘가 이렇게 접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르블록인 얘랑 그 다음에 얘가 안 만날 수도 있었을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이렇게 생겼을 때 이 만나는 교점, 내가 얘를 x1과 내가 얘를 x2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x1과 x2가 의미하는 것은 뭐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을 연립한 거지. 맞니? 그렇다면 ax 제곱에 플러스의 b 마이너스 m에 대한 x에 플러스의 c 마이너스 n은 0이라는 방정식이 있었을 것이고 그치? 따라서 얘에 대한 판별식 b 마이너스 m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4ac에 해당되는 놈이 0보다 컸을 테니까 해를 몇 개 갖고 있는 거야? 2개 갖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요 방정식의 해가 얘 방정식의 해가 x1과 또는 x2였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요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 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 클 것이다. 그렇다면 요 놈을 판별식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클 것이고 얘는 뭐가 됐을까? 판별식 d가 0이 됐을 것이고 얘는 뭐가 됐을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았을 것이다 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괜찮아? 너희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볼 거야. 알겠죠? 봐봐. x1과 x2에 대한 중점을 내가 이렇게 뚱뚱뚱뚱뚱 이렇게 해서 내가 이놈을 뭐라 잡을까? K라고 한번 잡을게. x1과 x2에 대한 중점이 됐을 거야. 얘와 얘가 이렇게 된 이 중점. 그렇지? 얘와 얘가 길이가 똑같으면 이렇게 생겼을 때 얘와 얘도 서로 길이가 똑같죠. 얘는 K가 중점이야. 알겠죠? 중점이었다는 얘기는 K 값은 여기 뭐였다는 거니?
2분의 x1 플러스 x2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잘 들어야 돼. 그 다음에 요 놈은 여기가 이제 얘에 대한 중근이었겠죠. 그 중근을 내가 뭐 알파라고 잡아볼게. 알파는 중근이었을 거고. 괜찮니? 좁으니까 여기를 조금 밑으로 좀 당겨볼게. 내가 여기에서 얘가 y는 mx 플러스 n이었잖아. 기울기는 똑같고, 다시 말하면 평행하면서 내가 이렇게 생긴 점을,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y는 mx 플러스 n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만나는 교점이 생겼겠죠. 여기를 내가 x3, 이 점을 x4라고 할게. 그렇다면 x3와 x4 이 교점 있죠. 이 교점의 중점 2분의 x3 플러스 x4도 얘도 k랑 같을까요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얘가 k랑 같을까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지금 y는 mx 플러스 n 과의 교점이 x1, x2라고 했을 때 얘에 대한 교점의 중점의 x좌표를 내가 지금 k라고 한 거야. 그런데 y는 mx 플러스 n과 평행한 기울기가 똑같은 y는 mx 플러스 n 프라임이라는 새로운 직선을 그렸어. 근데 얘도 우연하게도 두 개 점에서 만났대. 두 개 점에서 만났을 때 각각의 해를 교점의 x좌표를 x3, x4라고 한다면 x3와 x4에 대한 교점도 요 k, x1과 x2의 교점과 일치하겠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야. 일치할까? 그렇다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풀어볼 거냐면 이 교점 x3, x4는 결국에 얘였을 거 아니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 프라임을 풀었겠지. 맞니? 그럼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시면 얘는 살짝 지워볼게. 이항시키시면 ax제곱에 플러스 b 마이너스 m에 대한 x에 플러스 c 마이너스 n 프라임은 0이 된 거야. 지금 이 방정식의 해는 x1과 x2였던 거고 이 방정식의 해는 x3와 x4였던 거야.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 해가 x1과 x2래.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x1 더하기 x2는 얼마야?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 x1 곱하기 x2는 a분의 c 이렇게 생겼겠지. 맞아? 다시 얘를 봐봐. 얘 이 방정식의 해는 x3와 x4래. 그렇다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x3 플러스 x4는 뭐랑 똑같아?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랑 똑같겠지. 맞니? 그 다음에 다시 x3 곱하기 x4는 뭐랑 똑같아? a분의 c랑 똑같겠지. 이해되니? 그렇다면 x3 플러스 x4 x1 더하기 x2 서로 어때?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럼 걔네들 2로 나눴으니까 얘와 얘는 k가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돼? 그렇다면 내가 얘를 계속 끌고 와서 얘와 한 점에서 만나게 됐었을 때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중근이라고 부르는 거지. 맞니? 중근이라는 얘기는 중복된 근이라는 얘기니까 실제로 요 방정식의 요 교점은 내가 그 중근을 알파라고 한다 그랬었잖아. 그치? 얘는 지금 알파와 알파가 되는 거라고. 이해되니? 그럼 요 값이 2분의 알파 플러스 알파를 계산한 값도 k랑 똑같겠냐는 거야. 똑같겠지.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x1, x2를 지금 나눠서 문제 풀고 있는 거지만
중근이라는 곳은 그냥 하나 있는 거 있잖아요. 알파와 알파가 있는 거라고. 이해돼? 내가 지금 여기에 x1 더하기 x2를 2로 나눈 값이 x3 더하기 x4를 2로 나눈 값과 같을 거라고. 이해돼? 그러면 알파와 알파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도 서로 어떻게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얘와 얘에 대한 중점에 만나는 요 점이죠. 요 K라는 점. 요 점. 요 점이 사실은 접점이라고. 그러니까 이쪽 그래프로 다시 와보면 얘가 지금 중을 가는 거잖아.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러니까 중을 가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얘를 이렇게 그어서 내가 얘를 평행이동 시켰어. 얘를 그대로 이렇게 평행이동 시켰어. 그러니까 얘와 얘는 길이가 서로 똑같아. 알겠지? 이렇게 된다면 얘와 얘가 있지. 요 점을 내가 x1, 내가 얘를 x2라고 잡는다면 2분의 x1 더하기 x2가 뭐랑 똑같아야 된다고? 알파랑 똑같아야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렇다면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으로 풀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가 있어. 이것도 잘 생각을 해놔야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다시 한번 봐봐. 마지막이야?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이제 문제 풀이 할 거야. 교점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교점에 중점이죠, 중점. 내가 이렇게 있던 이 중점. 이 중점. 지금 그림은 있다고지만 내가 얘를 계속 평행이동 계속 시키잖아? 그럼 접점이 생길 거 아니야. 그 접점이 지금처럼 이렇게 삐뚤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어야 된다고? 여기 있어야 된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얘와 얘에 대한 중점이 다시 중점이 대략 한 여기 정도쯤 있을 것이고 요 점이 얘랑 기울기가 같은 접선의 접점이 됐을 거라고. 이렇게 얘가 두 놈에 대한 중점의 x좌표가 접점과 일치하리라.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봅시다. 이번엔 이참수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한번 정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를 통해서는 어떻게 문제가 풀릴 것인가, 어떠한 방법을 원하고 있는 것인가 잠깐 봅시다. 이참수 이놈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똑같대요. 이렇게 그려져 있었을 때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인 거야. 그렇다면 이놈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x축이 바로 y는 빵이 됐을 테니까 y다 0을 집어넣은, 다시 말하면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2하고 4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a값 b값 구할 때 물론 대입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무기를 갖고 있지. 야, 근이 마이너스 2하고 4야.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1인 새끼 어떻게 구해? x제곱의 두 개 합 2지. 그놈의 부호를 바꿔주면 일치한 개수 곱 마이너스 8 은 0이라고. 이건 2차항 개수가 1일 때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는 2차항 개수가 2였으면 좋겠대. 그럼 전체적으로 곱하기 얼마씩 해주면 돼? 2씩 해주면 됐을 거라고. 그렇다면 2x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은 0이 됐을 테니까 이제 얘랑 같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a값 b값 찾아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것은 아주 중간 과정 또는 완전 초단계의 과정인 거야. 이걸 가지고서 이제 다음 주에 넘어가셔야 되는데 지금은 기본 문제다 보니까 여기서 끝내는 것 뿐이야. 다시. X축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 Y는요. 만나는 교점이니까 얘가 요렇게 생기고 얘가 요렇게 생겼을 텐데 내가 얘를 알파, 베타라고 잡는다면 요 알파와 베타는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은 0의 해가 바로 알파하고 베타라고. 근데 이 점을 a, b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a, b가 2루트 1에. 그렇다는 얘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절대값, 다시 말하면 또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절대값이죠. 맞니? 얘가 지금 2루트 2라는 거잖아. 뭐가 떠오르는 거? 이거 공식 뭐였지? a분의, 물론 a의 절대값, a분의 루트 d. 다 알고 있지? 따라서 지금 a가 어차피 1이잖아, 그죠?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의 불러봐. 얼마니? 36 마이너스 4에 k 마이너스 3. 얘에 해당되는 게 얼마라고? 2루트 2라고. 양쪽을 제곱해 주시면 어떤 식이 만들어져? 36에 마이너스 4에 k 마이너스 3 값이 얼마라는 거야? 제곱하시면 8. 그 다음은 양쪽에 똑같이 4씩 나눠주시면 9 빼기에 k 마이너스 3 값이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것을 이용해서 k 값 구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괜찮아? 다시 한번 봅시다. 넘어가 보자. 이번엔 얘 x축 사이에 대한 관계가 다음처럼 됐으면 좋겠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 그렇다면 얘는 x축은 바로 뭐라고? y는 0이니까. 그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는 0. 다시 말하면 이 새끼에 대한 판별식 또는 뭐 4분의 d를 써도 괜찮죠? 4분의 d는 뭐가 되겠습니까?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요 놈이었을 텐데 얘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0보다 컸으면 좋겠다. 얘는 1-k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0이었으면 좋겠다. 얘는 1-k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라고. 이해돼? x축과 두 점에서 만나? 이렇게. 얘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나? 이렇게. x축과 안 만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 우선 단순 내용들이니까 좀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x축을 넘어서서 이제 일반적인 직선이야. 얘와 얘가 서로 다른 두 점 A에서 A, B에서 만난대. 그렇다면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과 y는 x 플러스 k를 정리했었을 때 요놈 연립방정식인 거죠. 맞니? 이거에 한 놈의 x좌표가 마이너스일 때 b의 좌표를 물어본 거야. 알겠죠? 지금 얘 이렇게 생긴 거야. 요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한 놈이 요렇게 생겼는데 한 놈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래. 그럼 또 다른 놈의 x좌표가 뭐겠느냐를 묻고 싶은 거야 지금. 그렇다면 얘를 이항시키시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k는 0이라는 방정식이 생길 텐데 이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2하고 x1이란 뜻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해결해보자. 두근의 합 마이너스 2 플러스 x1 합이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a분의 b. 이해되니? 따라서 x1 값은 얼마라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1에다 넘으면 플러스 1이었을 테니까 x1 값은 얼마여야 돼? 1이었을 것이다. 얘는 1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된 거야? 1컴마에 얘도 지날 거고 얘도 지날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럼 1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겠지? 그럼 1 플러스 2 플러스 3이니까 얼마니? 6. 1,6일 거라고. 만약에 k 값이 궁금하면 어떻게 돼? 1,6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y는 x 플러스 k에다가. 얘가 지금 y는 x 플러스 k인 거고 얘는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인 거고.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한번 내용 한번 꼭 정리해 주셔야 돼. 옆에 있는 것도 봐봐. 두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있고 얘가 지금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는데 한 놈이 1-루트 1에 그럼 또 다른 놈이 무엇이겠습니까를 묻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렇다면 이 1-루트 2와 x1이라는 해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3x-1을 플러스 때 다시 말하면 x제곱에 플러스 a-3에 대한 x에 플러스 b 플러스 1은 0을 풀었을 때 이것의 해가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2고 또 다른 놈은 x1일 때 유리수 a 값과 b 값을 찾아달라는 거야. 그럼 개수가 모두 유리수니까 이럴 때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올라? 세 글자로. 혈내근. 따라서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라면 또 다른 근은 뭐였겠어? 1 플러스 루트 2였을 거야. 이것을 여기다 대입해서 확인해봐도 좋겠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 두 근을 해로 가지고 있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x제곱에 두 개를 더해봐 얼마야? 2의 부호를 바꿔주면 1차한 개수고 곱해봐 얼마니?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그놈 자체가 상수항인 방정식이라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듯이 a 마이너스 하면 뭐인 걸 알 수 있어? 마이너스 2. b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봅시다. 얘와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뭐야 이거? 연립하라는 얘기죠? x 플러스 k. 다시 말하면 더 넘겨주시면 2x제곱에 넘어오면 얼마니?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방정식. 판별식 써볼까요? 4분의 d는 뭐라는 거야?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 얘가 뭐였다고?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얘가 0 되면 얘가 4 마이너스 2에 1 마이너스 k죠. 얘가 0 되면 얘가 서로 접한다는 거야. 얘가 0보다 작으면 얘는 지금 서로 어떻다는 거야? 안 만난다는 거야. 그래프 사이에 대한 관계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렇다면 잠깐만 요 놈만 잠깐 살펴볼까? 얘 있죠 얘. 4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k는 0이 된 거야. 그럼 2k는 마이너스 2고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1이면 되거든. k 값이 마이너스 1이래. 그렇다면 이 직선의 이름은 y는 x 마이너스 1인 거야. 우린 얘를 뭐라고 불러? 접선이라고 부른다고. 그렇다면 우린 이참수의 접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접선.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우선은 한번 좀 풀어보시죠. 그 다음에 이참수 최대최소 나가기 전에 여기까지 필수예제 6번이랑 해서 한번 좀 확인해봐. 좀 이따 와서 다시 한번 더 나가도록 할게요. 문제 한번 좀 읽어보시면서 한번 좀 보셔야 됩니다. 봅시다.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또 다시 배울 거냐면 쭉 넘겨주시면 연습제 좀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모의고사 기출문제도 드릴 거니까 그것까지도 하셔서 좀 풀어보시고 알겠죠? 공수투 그 작별 평면은 다음에 우리가 언제입니까? 수요일에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이차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는 누구의 최대 최소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는 함수 있죠. 이 함수 값의 최대 최소예요. 다시 말하면 y 값을 보시는 거예요. y 값. 알겠죠? y 값의 최대 최소를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알겠지? 그게 끝이야. 나머지는 그래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이 주저리 주어져 있는데 다 안 할 거야. 다 안 해. 다 안 할 거야. 그냥 직접적으로 문제를 볼 거야. 결국엔 그래프 문제다라는 거야. 그래프 문제. 한번 해봅시다. 먼저 꼭지점을 구해야 될 테니까 이놈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달라는 거야. 알겠죠? 한번 계산해 봅시다. y는 3으로 묶어내 주시면 뭐가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에 그치?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가 생겼을 테니까 y는 3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됐겠지?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된다고. 역시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돼. 좌표 평면 한번 그려봅시다. 내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고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이죠? 1, 마이너스 1 얘가 바로 꼭지점이 되면서 그 다음에 y절편은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굉장히 뾰족한 놈이었나 보다. 아무튼 뭐 요렇게 생긴 놈이에요. 이렇게. 이해되니? 우리는 지금 y값을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고. 요 y값 기준으로 해서 y가 점점점 내려가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오십니까? y값 점점 또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1 값을 기준으로 해서는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면 최소값은 얼마였을까요? 이 그래프에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거야. 너희들 아버님들 그 삼성전자 주식 있을 텐데
삼성전자 주식이라면 마이너스 1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인 거죠. 최대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최대값은 없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따로 설명 안 하겠다고. 여기도 한번 봐보자. 얘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4번만 해볼게.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 그럼 x제곱에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4x가 됐겠지? 그럼 절반의 제곱이니까 4와 마이너스를 한 번씩 더할 거고 완전 제곱식 바꿀 수 있지. 그 다음은 플러스 5까지. 그럼 식을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x 플러스 2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2가 나올 테니까 얼마야? 플러스 7일 거라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꼭지점은 마이너스 2,7이 되면서 마이너스 2,7이 되면서 얘는 5를 지나고 있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됐을 거라고. 위로 볼록 그래프. 이해되니? 그렇다면 지금 봐봐. 얘가 지금 우리는 y값을 봐야 돼. y값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7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떨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 함수의 최대값은 얼마야? 7인 거고요. 최소값은 없는 거죠. 계속 쭉쭉쭉 떨어질 테니까.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범위인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런 범위가 생겨난다고. 한번 봐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인데, 만약에, 지금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0에서부터 x가 5까지의 특정한 정의역, 범위를 주어진 거야. x의 범위를. 그렇다면 원래 우리는 그래프를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겠지. 이렇게. 여기까지 그래프 우리가 다 그렸다는 가정하에 시작하는 거야. 근데 x에 대한 범위가 0에서부터 5까지래. 그렇다면 0에서부터 5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겠다는 거라고. 이해되니? 그렇다면 그래프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인정을 할 거야. 나머지는 다 버릴 거고.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인정할 거라는 거야. 여기까지만. 알겠지? 이렇게 되면 최소값은 얼마였을까? 제일 아래에 있는 값. 여기였겠지. 얼마? 2. 최대값은 얼마였을까? 11.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렸는데 x에 대한 범위를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만 생각한 거야. 그럼 마찬가지 전체 그래프 중에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인정을 할 거야. 여기까지만. 이해되니? 그렇다면 꼭지점이 2,2가 있지만 이 함수의 최대값은 얼마였을까? 11. 최소값은 얼마였을까? 3이었을 거라고.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범위가 따로 없다 보니까 무조건 꼭지점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가져. 무조건 꼭지점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가졌었다고.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는 범위에 따라서 여기 있는 꼭지점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해되니? 이렇게 된다면 꼭 반드시 최대 최소가 꼭지점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 이해할 수 있겠어? 지금 우리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함수를 배울 텐데 함수의 개형을 배워? 그 다음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단원이 그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결국엔 얘는 그래프랑 완전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반드시 그래프 그리고 범위 쪼개는 거야. 어떤 함수든지 간에. 알겠죠? 넘어갑시다. 이번엔 1에서부터 3까지 해서 이놈에 대한 최대값이 4래. 얘에 대한 최대값이 4래.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본 거야. K값을 모르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그려봅시다. 봐봐. Y는 마이너스 2로 묶어내주시면 X제곱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X고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K가 된 거야.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뭐가 된 거니? 정리해주시면 플러스 2 플러스 K가 된 거야. 이해돼? 그런데 얘 봐봐. 얘는 위로 볼록 그래프야. 내가 그냥 이렇게 따로 그려볼게. 여기에 좌표가 1이었다라는 거고 범위는 1에서부터 3까지래. 1에서부터 3까지. 여기 1에서부터 3까지라는 거야.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인정하겠다는 거지. 이해되니?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야? 여기. 그치? 1일 때.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얼마니?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K가 됐을 테니까 K 플러스 2가 됐을 텐데 이 최대값이 바로 얼마라고? 4라고. 이해돼? 그렇다면 지금 요 검은색 그래프의 최소값은 어디야? 여기였을 거 아니야. 얼마일 때? 3일 때. 이해되니? 3일 때. 따라서 얘는 3 집어넣으면 어디다 넣어볼까? 여기다 넣어보자 그냥. 여기다 3을 넣어보자. 마이너스 18에 3 집어넣으면 플러스 12에 플러스 K니까 K 마이너스 6인 거야. 근데 그 값이 얼마라고? 를 묻고 있는 거지. K가 얼마일 때? 2일 때. 이해할 수 있겠어? 그렇다면 짐작해봐봐. 이것도 연습하셔야 되겠지만 얘도 한번 봐볼게. 여기 값이 1이야. 알겠지? 예를 들어서 여기를 그냥 1,4라고 한번 해볼게, 내가. 알겠죠? 그냥 연습하는 거야. 지금 이 문제와 상관없이. 첫 번째. x에 대한 범위가 2에서부터 5까지인 거야. 2에서부터 5까지. 알겠지? 그럼 최대값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2에서부터 5까지. 이렇게. 이해되니? 그럼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소값은 5일 때.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두 번째. x에 대한 범위를 내가 0에서부터 5까지 해볼게. 0에서부터 5까지야? 그렇다는 얘기는 0은 한 요쯤 있었을 거 아니야. 1이니까 이렇게. 이해되니? 그렇다면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최대값은 언제일 때? 1일 때. 1일 때. 그럼 최소값은 아무래도 0일 때보다는 5일 때가 이 축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졌지. 그러니까 더 많이 꺾였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때 바로 뭘 가질 거라고? 최소값을 가질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무조건 오른쪽이냐? 또 그것도 아니지. 봐봐. 만약에 세 번째 조건에 마이너스 3에서부터 x는 내가 2까지만 해볼게.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범위를. 여기가 2는 바로 옆이었을 거고 마이너스 3은 이렇게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인정하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됐을 테니까. 맞니? 따라서 최대값은 꼭지점인 1일 때 최대값을 가질 것이고 최소값은 아무래도 축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마이너스 3에서 최소값을 갖겠지. 2일 때보다는.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범위가 쪼개지면 우리가 그걸 구할 수 있으셔야 되겠다. 괜찮니? 지금 이런 부분들을 내용을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심화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 내에서 점수를 가르는 등급을 가르는 문제는 2단원에서 나와요. 2차 함수 파트에서. 잘 이해할 수 있으셔야 돼. 그 다음에 필수 문제 9번도 잠깐 좀 별표 좀 쳐주시고 잘 내용을 곰곰이 잘 봐주셔야 된다. 지금 뭐가 떠오르니? 지금 1번부터만 잠깐 볼게. 1번부터만 보면 1번 문제야. x제곱 마이너스 2가 반복된 게 눈에 보여? 그렇다면 내가 x제곱 마이너스 2x를 t라고 내가 치환을 해볼게. 그렇다면 이제 어떠한 식이 나오는 거냐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5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야. 알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는 얘를 변형시킬 텐데 뭐 t 마이너스 1 제곱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렇다면 여기 봐야 돼. 그렇다면 내가 얘를 그래프 그려볼게. 얘가 이제 t축. 이제 t축이죠. t축. 얘는 y축이 되는 거야. y축. 우리는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알겠죠? 그렇다면 얘를 봐봐. 얘는 1, 마이너스 6이라고. 1, 마이너스 6. 이해돼? 여기야.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5를 지나고 있으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그럼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얘에 대한 최소값, y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y의 최소값 얼마야? 이 함수를 보고서 y의 최소값 마이너스 6. 이 최소값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이것은 중학교 3학년 수준. 왜? 만약에 이 조건에 의해서 이 t의 범위가 이렇게 쪼개지게 된다면, 그럼 그때는 최소값이 꼭지점이 아니라 여기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이 치환한, 이 정의역 또는 이 t의 범위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그럼 그 범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새롭게 다시 2차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x축과 t축에 관한. 이해할 수 있겠어? 우린 t의 범위를 구해야 돼. 아, 마이너스가 하고 싶은데 이제서부터는 t의 범위가 필요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고 t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함수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갖고 와 봅시다. 이제 좀 이따 그래프 그리기 전에 변형부터 먼저 시킵시다. 이놈은 뭐가 됐을까요? x제곱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이니까 그쵸?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1이 됐을 거고, 꼭지점은 1, 마이너스 1을 가지면서 원점을 그리고 있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이해돼? 얘는 x에 대한 범위가 필요하겠지. 얘도 t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야. 얘가 지금 t축이니까 t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t의 범위를 구한다는 얘기는 t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또다시 x의 범위가 필요하겠지. 근데 1번을 봤더니 x에 대한 범위가 따로 없잖아. 이해되니? x에 대한 범위가 따로 없잖아. 여기 1번 문제 보시면. 그럼 얘는 중학교 3학년 거네. 중학교 3학년 거네. 이 함수에 한해서는.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 t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최대값은 없는 거야. 결국에는 t가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요 범위를, 여기서 구한 요 범위를 1로 끌고 올 거라고, 이렇게. 그럼 t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t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1이 대략 여기 어디쯤에 있을 것이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쭉 되는 요 그래프를 원하고 있는 거니까, 그때에 대한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맨 처음에 짐작한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과정이 필요 없는 건 아니야.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구했던 거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 정말 중요한 내용이야. 하나만 더 해볼게요.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봐봐. 얘도 마찬가지 뭐 하겠어?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치환할 거야. 그렇다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가 됐을 거고, 이 식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래. 구해봅시다. 마찬가지 식을 변형시켜 볼까요? y는 t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아주 예쁘게 됐을 거고, 그렇다면 얘가 x축, t축, 그 다음에 여기에 y축. 우리는 y의 최대값, 최소값인 거야. y의 최대값, 최소값. 그렇다면 여기에 2,0을 지나고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야, 너는 최대값, 최소값이, 최소값은 2일 때 0을 갖고, 최대값은 없어!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t의 범위가 필요하겠다. t의 범위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그럼 t의 범위 어떻게 구해? 다시 여기서 구하는 거야. 그럼 이 함수는 t는 x-1의 제곱에 플러스 2가 됐을 테니까 꼭지점은 1,2가 됐을 거라고. 꼭지점은 1,2가 되면서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가 지금 x축, 여기가 t축인 거야. 이해되니? 그런데 x에 대한 범위가 있어야 될 텐데, 우리 고등학교니까. 근데 진짜 있어? 요번엔 있네. x에 대한 범위가 0에서부터 3까지인 거야. 그럼 x에 대한 범위가 0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이해되니? 그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라고. 이해되니? 그렇다면 t의 최소값은 얼마야? 2. 다시 말하면 t는 2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최대값은 언제이겠어? 3일 때.
0에서부터 3일 때니까. x값 3일 때가 가장 크잖아, 위에가. 이해돼? 그럼 3 집어넣으면 얼마니? 2는 4 더하기 2니까 6. 그래서 2에서부터 6까지인 거야. 이해되니? 요만큼을 우리가 구한 거야. t에 대한 범위가. t의 최소값은 2, 최대값은 6. 그럼 이 값을 우리는 끌고서 어디로 올 거라고? 여기로 이렇게 올 거라고. 아, t 구해갖고 왔어요! 2에서부터 6까지던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t의 범위를 이제 본격적으로 2에서부터 어디까지? 6까지로 쪼개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함수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만 해당되는 거니까. 이해되니? y의 범위를 구해야 된다고. 2 집어넣으면 0이었을 거고, 6 집어넣으면 6 집어넣으면 얼마니? 6-2의 제곱이니까 얼마야? 4, 16, 6,16을 지나고 있었겠네.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 16. 최소값은 얼마? 0. 이해되니? 그런데 만약에 문제의 최종 답안을 봐봐. 최종 답안을 이렇게 한다면 최대값을 가질 때 x값과 최소값을 가질 때 x값도 각각 구해라 라고 한다면 x가 2일 때 최소값 0 또는 x가 6일 때 최대값 16 이렇게 구했어. 얘는 정답일까 아닐까? 얘는 정답이 아니야. 왜 정답이 아니야? 방금 최대값은 16이고 최소값은 0이라고 해놓고 왜 아닐까? 여기는 2,0이니까 2일 때 0이고 6일 때 16이고까지는 맞는데 이 2라는 값이 뭐야 지금? x값이야 t값이야? t값이라고 t값. 이해돼? 근데 지금 실제로는 이 함수는 t가 있어 없어? 없잖아. 결국 x가 얼마일 때 구하려면 반드시 반대로 돌아가야 돼. x가 2일 때가 아니라 t값이 2일 때니까 얘네들을 모두 다 t로 바꿔주셔야 된다고. 얘를 모두 다 t로. 그럼 t값이 2라는 얘기는 여기서 원하는 게 아니잖아. x가 얼마일 때 묻고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냐면 x가 다시 돌아봐봐. t값이 2가 나왔어. 그때 x값은 얼마야? 0인 거지. 0,2니까. x가 0일 때 t가 2란 얘기 아니야. 요점. 이해되니? 다시 말하면 얘는 x가 0일 때 최소값 0을 갖는다가 정답인 거죠. x가 0일 때 최소값 0. t가 6일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t값이 6일 때 봐봐. t값이 6일 때 얼마야? 아이고 미안합니다. t값이 0일 때가 여기죠. 2일 때가 t값이 2일 때가 여기잖아. 여기가 2인 거죠. 미안합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긴 3이었죠. 여기 x가 1일 때고 다시 t값이 6일 때 어디야? 여기지. 여기는 x가 얼마일 때? 3일 때. 그래서 얘는 x가 3일 때 최대값 16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 Y양 아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이야. 알겠죠? 지금 잠깐 멈출 테니까 지금 빨리 한번 다시 풀어봐봐.